본격적인 AI가 시대가 시작이 된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다가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하나 가지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데이터입니다. 소프트뱅크의 네이버 손절. 한국은 빠져라 이게요. 귀에 빡빡해는 이슈 맛집 귀의 박종원입니다. 요즘 사실 뭐 유튜브나 기사 보면은 이런 말 참 많이 나옵니다. 한국 패싱, 한국만 쏙 빠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일들의 가장 정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네이버 라인 강탈 사태입니다. 이 네이버 라인을 그대로 뺏긴다면 정말로 한국은 패싱이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건데, AI 관련돼서 한일 협력 관련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게 바로 정확하게 보입니다. AI 하면은 뭐 무슨 생각이 나세요? AI 스피커?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좀 예능적인 요소가 강했어요. 못 알아듣고 엉뚱한 대답하고 이래서 뭐 이 재밌는 장면들이 공유되면서 짤처럼 돌아다니고 했지, 우리가 이때 AI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AI가 우리 생활에 들어올 거라는 생각은 거의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 있고 굉장한 파괴력을 가졌다라는 거를 몸으로 느끼기 시작한 게 이제 1년 됐습니다. 챗 GPT가 발표되면서부터예요. AI 산업은 빅테크들의 새로운 먹잇감이 됐고 이게 작년이란 말이죠. 근데 이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2021년부터 AI 산업을 협력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이버가 AI의 기술과 인재, 인적 자원을 투입을 하고 소프트뱅크가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함께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我々は2社統合を果たした上で日本、アジアから世界をリードする AI テックカンパニーを目指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2023년 챗GPT가 전 세상을 놀라게 하고 이 AI가 새로운 금맥이라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된 후에 본격적으로 개발을 발표를 하는데, 이게 바로 네이버의 이 AI 이름인 하이퍼클로바 X라는 이 이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핑크빛으로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깨져버리기 시작한 게 올해 들어서부터예요. 소프트뱅크가 자기네 사내에서 업무를 하는데 AI 활용을 장려를 하고 있는데 일부러 네이버 AI는 안 썼다고 해요. 전부 챗GPT 아니면 구글의 AI만 쓰지, 이 클라우드도 지금 라인이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뱅크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안 쓰고 전부 구글 클라우드를 썼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네이버를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었고, 이 결국은 5월에 어떻게 됐습니까? 라인 강탈 엔딩으로 지금 끝나가고 있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어떻게 1년도 안 된 이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느냐, 일본이 유치한 해외 AI 투자를 보면 답이 좀 나옵니다. 갑자기 올해 초부터 미국의 대규모 기업들이 일본으로 돈을 싸들고 몰려가기 시작을 해요. 일단 1월 달에 아마존, 일본의 AI 데이터 센터를 증축을 하겠다. 2월 달에 TSMC, 구마모토에 1공장을 개소식을 열었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연이어서 MS만 해도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 오픈 AI는 일본 법인을 개설을 했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는 도쿄와 오사카에 데이터 센터를 증축하는 데 투자를 하겠다. 줄줄이 비엔나처럼 쏟아져 나온 AI 기업들의 일본 투자 발표,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네이버 손절, 이게 무관치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한테 돈을 받고 네이버랑 같이 지금까지 개발해온 기술이 있으니까 다 같이 활용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네이버 추출에 나섰을까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한국은 빠져라 이게요.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같이 하겠다 이 얘기인데, 네이버가 지금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소버린 AI라는 겁니다. 이게 뭐 상품 이름이 아니라 소버린은 뭐 주권, 자체적인 권한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 구글이나 애플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용자들이 좋던 싫던 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가 구글과 애플의 클라우드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만 이렇게 식으로 데이터가 몰려서 영어를 기반으로 한 AI가 발전이 되면 우리 문화나 우리 사회 분위기나 이런 게 소외가 되고 데이터 주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면서 나온 얘기가 AI 주권이고, 이러면서 강조되는 게 우리만의 인력과 우리만의 데이터와 우리만의 기술로 만든 우리만의 AI, 독자성을 가진 소버린 AI라는 게 요즘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지금 꿈이 뭐냐면은 이런 식의 소버린 AI를 갖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기술이 없는 나라들에게 이 네이버의 소버린 AI 기술을 수출을 하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LLM. 이게 가장 AI의 기본이 되는 언어 데이터인데 한글 언어 데이터를 이미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두적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로, 일본에서는 라인 하이퍼클로버 X로 각각의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AI를 같이 개발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같이 협력하던 첫 번째 국가인 일본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팽을 당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TSMC 공장이 들어서면서 하드웨어 수급을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국적 이 AI 데이터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일본한테 없는 클라우드 이런 걸 전부 갖췄습니다. 그런데 하나 가지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오픈 AI가 구글의 제미나이가 발전했다고 해도 한국의, 일본의 이런 각국의 그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시간을 두고 축적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마지막 키가 맞춰지는 건데 그게 바로 라인이 13년간 쌓아온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만 가지고 오면 일본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네이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소버린 AI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일본 정부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일본의 라인야오를 통해서 13년간 쌓아놓은 이 데이터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일본에서 거의 1억 명이 쓰고 있고 동남아에서도 한 1억 명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미에서도 점유율이 10%를 넘어가면서 점점 북미 지역에서도 확대를 하고 있어요. AI의 발전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잠재적인 가치까지 놓고 봤을 때 프라이스리스라고 하죠. 가격을 매길 수 없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치, 앞으로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라인이 가지고 있는 대화의 내용들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그 라인 야후들의 굉장히 많은 자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제 회사도 따로 있고 커머스 회사도 따로 있고 뭐 이제 그 우리로 따지면 배달 서비스하는 회사도 따로 있고 사실 거기에는 우리의 사실 삶이 있는 거고 변해가는 삶들을 계속 반영이 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우리랑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결정적인 경쟁력인데 단순히 그냥 데이터 많다 좋다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파급 효과가 정말 이제 더 커질 거라는 거죠. 네. 그 데이터는 그냥 소프트웨어로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서비스와 다양한 기기들과 로봇에 분명히 합자가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하드웨어 제조 산업에까지 영향을 다 미치는 거잖아요. 특정한 기업의 어떤 데이터다라고 생각하는 범주를 좀 넘어서서 어떤 파급 효과가 생길 것인가를 조금 더 이제 조금 인과관계를 넓혀가면서 한번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되게. 자, 여기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새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레딧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미국의 초대형 커뮤니티인데 우리로 치면 약간 DC 인사이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레딧이 얼마 전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하자마자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뭐 레딧이 왜? 뭐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데이터 때문이에요. 북미 지역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쌓아놓은 수많은 데이터와 사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고품질의 AI 두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있어서 지금 레딧이 오픈 AI 같은 AI 기업들하고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지금 초거대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한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나와 있고 학습을 지금 마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이제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학습 데이터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데이터가 예를 들어 게시판에서 대화를 주고받는다거나 이모티콘을 달기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우리는 인간다운 이제 인공지능을 만나고 있는 건데 What do you see? I see. I love ChatGPT. That's so sweet of you. 그런 플랫폼들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요소들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데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네이버가 아시아 지역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뺏긴다? 이러면은 결국 우리나라는 소버린 AI니 무슨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니 가지고 있어도 여기에 쓸 데이터를 전부 뺏겨버리는 거예요, 일본에. 우리나라는 결국 인구도 줄고 있는 이 5천만 명의 데이터 밖에는 손에 쥐어가는 게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일본이 네이버의 라인 야오를 빼앗기로 마음을 먹은 상황에 앞으로 설사 지분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게 둘 것이냐? 네이버 측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다라고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라인의 데이터는 처음부터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쌓았다가 나중에 국정 문제 때문에 소프트뱅크랑 손을 잡았을 뿐이지 사실상 네이버가 계속 관리하고 개발했던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용권을 지분 매각과 상관없이 확보를 해야 한다. 이번에 51만 명 유출돼서 지금 일본이 문제 삼고 있는 그 개인 고객 데이터의 상당수는 일본인이 아니라 태국인 데이터였다고 해요. 일본 정부가 지금 방방 뛰면서 경영권 내놔라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일본이 일본인들에 대한 데이터는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면 일본은 빼고 동남아와 대만, 아시아권에 대한 데이터만이라도 네이버가 사용권을 확보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여기까지 할까요? 저는 솔직히 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얘기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날로그의 나라다. 현재 일본 정부에서 도장을 꼭 찍어야 하는 절차의 종류는 무려 11,000가지에 이릅니다. 이런 아날로그의 나라 일본이 갑자기 AI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를 다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차세대 먹거리가 AI라는 걸 알고 일본 정부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패권을 쥐겠다. 이러다 보니까 일본은 지금 이 투자 유치를 하는 것도 우리나라와 달리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아까 오픈 AI가 일본에다가 아시아 본부를 설치했다고 그랬죠. 도쿄 한복판에다가 국립전략종합특구라는 걸 지정을 해가지고 세제 지원, 규제 면제 이런 걸 해주고 있어요. 이게 대만 TSMC 측에서도 공장을 짓는데 돈을 투자했지만 일본 정부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1공장, 2공장 합쳐가지고 거의 10조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I believe also start a renaissanc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 Japan. 동시에 이 경영권을 사가려고 하고 있는 소프트뱅크한테 3,700억을 AI 개발 비용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죠. 이런 식의 엄청난 막대한 투자를 정부가 나서서 정부 주도로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해외 기업이 일본으로 몰려가고 있다. 일본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약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동남아 쪽으로도 많이 몰려갑니다. 지난해 7월에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동남아에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원을 들여가지고 강화하겠다라고 했고, 애플 도 싱가포르 사업에 투자하겠다 발표를 했고, MS도 마찬가지고. 메인 투자처는 일본이고 그 다른 건 또 동남아고, 중국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아시아에서 한국이 설 곳은 어디인가? AI 시대는 지금 당장 우리 코앞에 와 있는데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러다 보니까 연일 한국 패싱, 한국만 쏙 빠졌다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은 왜 이렇게 투자 유치를 잘 안 하는 걸까요? 네이버가 먼저 개발해 놓은 한국어를 데이터로 하는 기술을 이미 선점을 당했다, 경쟁자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일본이 훨씬 더 영업을 하기 낫다라고 보고, 또 성장 가능성도 한국보다는 동남아가 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정부 지금 보조금도 문제죠. 윤석열 대통령이 AI 산업에 9조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게, 사실 올 초에 R&D 예산을 확 삭감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삭감한 R&D 예산에 AI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삭감됐던 걸 감안을 하면 이번에 9조 원을 새로 투입하는 게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한국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보안 거버넌스를 자, 여기서 그럼 드는 의문이, 소프트뱅크가 과연 이 지분을 살 돈이 있나? 라는 거예요. 지금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기술이 없습니다. 이 지분 매각 비용에는 그 기술 비용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게 네이버의 설명인데,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 이런 게 붙으면 지금 한 10조 원은 받아야지 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보유한 지분을 소프트뱅크가 전부 인수하기에 좀 부담이 될 것이다, 무리가 될 것이다. 이 헐값에 거의 강제로 장탈을 해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와요. 제가 네이버에다 이거 물어봤어요.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그게 레드라인이다, 지분을 강탈하는 식으로 헐값에 사가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전쟁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쟁이다. 그러니까 레딧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그 라인 이슈가 굉장히 오버랩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적자했던 회사가 짧은 시간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받고 대형 AI 기업들한테 좀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라인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훨씬 더 좋은 회사고 훨씬 더 돈도 잘 버는 회사고 더 많은 데이터에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여기서 정말 우리 정부가 대처를 잘해야 되는데 응원합니다.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